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월요일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증시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쏠림 이후에 조정,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 속도 조절 필요한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개 속 8월 증시 대응 전략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 추이도 정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종합해서 결국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시장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큰 조정 압력을 받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뭔가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김민수 대표님 어떤 걸 보실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뭘까요? 네, 일단 지난 6월 말부터 7월 달 들어서면서까지 강세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르르 밀려내리다 보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외의 상황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올라오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상황들이 이제 사이클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강세장이 들어갈 때 나오는 현상들이 투자하고 소비가 같이 엮여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기 지표들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소비는 사라져 있네요. 투자만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투자 관련된 종목들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어떤 톱니바퀴 맞추면서 움직였었을 때 가장 강력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데 소비단의 흐름이 흔들렸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 쪽이 생각보다 의외의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중국을 바라볼 때 저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약한 것보다 원래 체력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헝다, 완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컨트리 가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변화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연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거는 어떤 투자로 인해서 나와서 Q의 확대가 이끌어질 수 있는 쪽만 강하다라는 쪽이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되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젠가는 살아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언제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 국면들이 좀 이어지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들이 또 이제 불안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일단 지난달까지 7월 달까지는 물가 수준 괜찮았는데 이제 8월 9월 달 가면서는 물가 불안할 텐데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연준은 거의 금리가 다 막바지로 온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국채 발행 미국에서도 좀 더 키운다라는 얘기와 함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네.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그동안 올라왔던 한 6개월 동안 올랐던 나스닥 빅테크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는 현상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30% 정도 고점에서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 기술적인 약세로 보이는 과정들이 다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뭐 설명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강세장에 대한 기조는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부지기가 아무래도 묵직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를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더 길게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이게 지금 한 4.3대 시도하다가 한 4.2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만약에 4.5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굳이 주식해야 돼? 안전한 채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네. 시각들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한 4.5대가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는 시장이 좀 더 조정폭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안화 관련된 약세 흐름들. 이게 결국엔 지금 보니까 LPR 금리 인하했네요. 네, 0.1%포인트 인하해서 그때 이제 좀 시장이 약간 좀 출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럼 그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계속 가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달러보다는 지금은 국내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게 위안화 환율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는데 기준으로는 7.4 정도 넘어가는지가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런 거 다 모르겠다 그러게 되면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주식은 안 팝니다. 주식에 가장 많이 지금 작년부터 끌어왔던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번에 하반기에 반등할 거야라고 봤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지키고 나가면 엉덩이 투자해 가게 되면 결국에는 반응할 것이다 라고 관점 쪽에서 안 팔고 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고 선물만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는데 선물이 그러면 이 정도쯤 돼서 다 왔어. 그래서 다시 선물 매수로 매도 포지션 청산은 매수로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 보시면서 8월 달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어지러웠는데 이 부분을 벗어날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그리고 소비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 특히 가장 중요한 소비라는 것이 뭐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될 텐데 그 네. 가운데 한 축인 중국의 소비, 부동산 이런 위기감들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또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높은 만큼 네.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 우리나라 쪽으로 요커들이 온다고 해도 과연 소비를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중국의 소비는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우리 수출 지표도 8월 초에 좀 부진하게 나와서요. 이게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좀 전망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이런 조정, 압력으로 더욱더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4.5% 넘어가는지, 위안화 환율이 7.4레벨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지켜보자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했던 이슈 가운데 지금 속보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LPR 금리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약세 압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3원 이상 상승을 하다가 원달러 환율이 3원 정도 2원 90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1341원 선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은 결국에 또 수출주들을 보게 되는데 네. 지난주에 또 HBM 관련주들의 강세도 한 차례 또 돋보였거든요. 네. 시장의 이런 분위기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그 초입 국면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겠지만 아직 강세장 유지되고 있다. 그 근거,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는 근거를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뭘지 얘기해보고 본격적인 또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는데 네. 아까 투자와 소비 관련된 측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항상 경제는 앞으로를 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OECD 경기선행지수가 변하는 과정들. 그러면 소비가 늦지만 나중에 이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언제냐가 중요하겠지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마음 놓고 움직일 시점이 나오는데 그 전 단계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응하는 섹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섹터. 그걸 네.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투자를 하는 섹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대한민국의 두 축, 반도체와 2차전지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주축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증권사 의견 많이 전달해 드릴 때 캐펙스 사이클 이런 네. 것들 중요하게 본다면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믿을 건 투자라는 부분,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도 사실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이런 네. 믿음이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믿을 건 투자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8월 증시의 대응 전략 가운데 이번 주 변곡점이 나올지 여부 많은 분들 주목하시는데요. 김민수 네. 대표님은 이번 주에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 어떤 이벤트로 보실지 한번 짚어볼까요? 전곡점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그나마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에서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엔비디아 많이 얘기 보실 거고 두 번째 25일까지 이번 주가 아니죠. 25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다음 주에 연결되게서 어떤 뉘앙스가 펼쳐질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중국이 잘 버티는지에 대한 얘기. 근데 중국은 뭐 거의 지금 시점에서 뭐 극한으로 가지는 않고 항상 아는 것처럼 시간을 이만큼 벌려놓고 거기서 하나씩 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또 환율 자극할 거고 거기다가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스타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바라보시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안 그래도 개별적인 단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많이 봐야 되겠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중국 금리 5년 동결 1년 예상치보다 적게 인하했다. 이번에 네. LPR 금리 인하 폭이 적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소극적인 부양책이 국내 증시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질문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호재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는 아니고요. 호재 쪽에 가깝고 그만큼 신경을 쓰되 환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같이 봤을 때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또 여기서 대규모 부양책을 나오게 되면 반대로 보면 시장은 그렇게 심각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만큼 또 위안화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들은 미국 국채 팔아다가 또 위안화 환율을 방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또 금리 쪽에서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정도는 그냥 타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쪽에서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네. 엔비디아요. 예. 예.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앵커님은 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그래도 엔비디아 하면 우리 미란 앵커님. 왜요? 왜 접니까? 그냥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 뭐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워낙 상반기에 자신감을 정말 많이 내비쳤잖아요. 네. 네. 이번에 또 그 국가적으로 또 수주를 받는 게 나와버렸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저도 그 소식 전한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가 정말 품귀 현상이라고 국가별로도 막 엄청 확충을 하고 하반기에만 예. 지금 필요한 주문받은 게 55만 개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되면은 55만 개 우리나라 한 4만 달러, 지금은 한 4만 5천 달러까지 올랐고 중국은 더 비쌉니다만 그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150조? 이 정도쯤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강력한 수요가 들어오는데 네. AI가 그냥 단순한 테마가 아니란 반증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급격하게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GPU 딱 결합해서 HBM하고 맞춰가지고 H100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패키징이 투자가 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 쇼티지죠. 예. 그러면 지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을 이제 박스권으로 얘기를 하죠. 네, 요 정도 얘기하는데 하단부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단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쇼티지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데 숫자 발표하고는 출렁였다가 아마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오히려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얘기하게 되면 바로 그때는 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모른다. 제 혼자 생각이니까요. 제 혼자 생각으로도 네. 그럼 시장 반응이 후공정 쪽 장비를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쪽은 투자가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예. 이번에 가장 또 핵심적인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SK하이닉스가 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가 오퍼를 던진 게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어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 지금 똑같이 만약에 H100을 통해서 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웨이퍼와 함께 계산을 해서 36만 장 정도가 월 웨이퍼가 생산을 해서 이제 GPU가 함께 나갈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가장 수익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많이 보겠죠. 한 19조 가까이 수익을 보는데 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보는 쪽이 2,8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TSMC가 중간에서 위탁만 받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600억 정도. 누가 많이 수혜를 봅니까? 월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수익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 쪽에서는 TSMC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수익성이 덜하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 단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지금 투자가 막 더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장비 쪽의 단들 이런 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축으로 봤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축복이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장비 단에서도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내가진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도 매수자 관점에서는 축복이다. 그렇죠.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걸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미 반도체가 지난번에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 날이었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이렇게 비싸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장비 단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증설을 하죠.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수주의 변화는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에도 계속 나오면서 의외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싸지만 좀 다가올 수 있는 밸류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나머지 장비주들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끝.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 먼저 이러한 반응들도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나타날 반응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AI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전에 주가가 좀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강하다. 네. 어떤 HBM 관련주가 강하다. 그러면 살짝 줄였다가 끝나고 나서 또 대응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이지만 큰 트렌드는 계속 맞춰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주말에 잘 쉬시느라고. 생각만 많고요. 네. 생각만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주말 내내 생각하시다가 잭슨홀 미팅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잭슨홀 미팅에서도 저도 이제 전망을 쭉 보니까 지금 뭐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화를 했고 또 물가와 금리 수준이 그에 맞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더 여기서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들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논의할 것 같다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잭슨홀 미팅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중차대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그냥 휴양지에서 약간 2, 3일 동안 좀 부드러운 얘기 쪽으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8월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냥 이 악물고 얘기하셨던 연준 회장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느냐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나왔던 얘기가 FOMC에서 나왔던 얘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혹시 좀 완화된 어떤 단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워낙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더 강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 쪽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시장에서 채택할 것이냐는 단어 하나하나에 또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은 똑같겠죠. 예전에 연준은 기존 방향들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장들이 방향이 크게 변한다라기보다 자체적으로 어떤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영향을 줘서 국채 금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은 좀 덜 됩니다. 네.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러 가지 심리나 수급적인 상황으로 네. 어느 정도는 정점을 형성하고 네. 아까 우려해 주셨던 4.5까지 찍는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네. 근데 워낙 여러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구루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은 거의 4.5에서 5%도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좀 커지던데, 네. 이게 좀 보통 보면 다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유 편향이 있습니다. 내가 베팅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쪽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일반적인 수준 쪽에서 지금 그에 걸맞게 지금 4.5까지 넘어가면서 또 연준이 강하게 바라보는 쪽까지 나오겠느냐. 제가 보기엔 반영한 지금 금리가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강하지는 모를 텐데 하지만 강하게 되면 준비도 해야겠죠, 저희가. 네, 그런 단계적으로 4.5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전략으로는 오늘 중국 소비주를 가장 먼저 또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중국 소비주는 한 차례 오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조정받고 네. 있는데 조정이 건강한 걸까요, 아닐까요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숫자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유커들 이제 가자 한국으로 막 들어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인도 많이 오고 중국인도 많이 오고. 지난달까지는 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숫자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네. 예.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저희가 방문한다고요? 네.
중국 가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중국에 안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볼 텐데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몸을 많이 사리셨다. 네. 요즘 중국에 가서 사진 잘못 찍으면 일단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지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나와서 집중이 많은 지역이 제주도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네. 벌써 증편이 지금까지 한 77편에서 조만간 156편으로 항공편이 증편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과 페리죠. 그리고 특히 여객선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숫자만 250 몇 척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숫자하면은 80만 명 예약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정도 규모라고 하게 되면 돌아오는구나 라는 게 네. 첫째고 네.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를 맞춰져 있냐면 한국에 지금까지 가고 싶었어. 근데 제주도야라고 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롯데 관광 개발인가요? 종목부터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 시트립 아시죠? 거기서 이제 예약 건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한 3.5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 늘은 건 맞는데 이제 배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되는 기준 숫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한 50에서 70만 명이니까 적어도 한 60만 명 이상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말씀하셨듯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뭐 거기까지 나가 그러면서 국내 여행이 아직 60%가 여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보다 국내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국 정부가 가서 좀 한국이 이뻐서 아니면 일본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풀어주면서 뭔가를 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게 되면 일단 좀 푸시는 좀 이어지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수치만 가지고 보게 되면 와 우리나라도 많이 오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시트립에서 상품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상품권 수는 1,900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상품권 수는 9,000건입니다. 그러면 종목 뭐 사야 돼요? 그 뭐죠? 글로벌 텍스프리? 그거 말고 JTC? 네. 네. 네, 관리 종목입니다. 네. 근데 관리 종목의 기술 어떤 뭐 이게 심각한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마 JTC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관광객들 많이 오게 되면 안 그래도 넉넉하게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플러스 알파가 더 열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중국 관광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궤도에 올라왔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받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쪽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설화수나 이런 고급 브랜드는 이제 약간 중국 쪽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많이 볼 것 같아요. 와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요즘에 미국에서도 많이 인기 있고 이런 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 많이 찾아보겠죠. 중소형 브랜드가 오히려 중국인들도 못 보던 건데 이거를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와서 좀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인 없어서도 잘하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는 브랜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그런 화장품 어떤 대상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모멘텀 더 남아있다고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네. 배터리까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한 축입니다. 뭐 밸류가 어떻게 됐느냐 맞느냐라는 쪽에서 네. 또 3분기 판가가 떨어지느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서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는 LFP 관련된 쪽에서 CATL이 10분만 충전해도 400km 간다. 그러면서 이 털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는 M3P라고 해서 좀 다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일단 이게 좀 세구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상용화해서 나갔을 때 그 정도까지 나올 때는 아직 보장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너무 LFP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우리의 당장 위협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축, 그리고 NCM 계열은 다른 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핵심은 Q의 성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통해서 Q의 성장을 계속 이끌어내는 섹터다. 이거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기간 조정은 나올 텐데 기간 조정 사이에서 많이 밀린다. 사야 됩니다. 샀다가 다시 트레이딩 기회라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아직 소비가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섹터들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중에 오늘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이 혹시 있으시면은 네. 종목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전 그거밖에 없죠. 그냥 수직 계열화된 에코프로. 네. 그러니까 딱 그것만 보면서 자리 맞춰 가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네. 그냥 가장 하나만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를 조금 더 편해하시는 매매하기가 가장 편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